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어제죠. 7월 20일 그 포천이 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대표가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합니다. 밤새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경기도 채소농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현실을 고발하면서요. 대한민국 안에 내부 식민지가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김 대표의 글 그리고 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 내부 식민지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현실의 무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게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지 좀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김 대표가 전한 그 현장 상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폭우 속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열무, 얼갈이 이런 걸 계속 수확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채소들은 바로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실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시사철, 날씨랑 아무 상관없이 노동이 계속된다는 건데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놀랐습니다. 이분들 대부분 취업 비자로 오신 분들인데 연간 노동 시간이 보통 3,000시간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네, 3,000시간이요? 근데 월급은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고 쉬는 날은 한 달에 고작 이틀 정도라고 하고요.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죠. 네, 그 숫자들, 이게 정말 많은 걸 시사하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연간 노동 시간이 한 2,100시간 정도 되잖아요. 뭐 서유럽은 1,300시간 된 거랑 비교하면 3,000시간은 어휴, 이건 정말 엄청난 격차죠. 단순히 그냥 일을 오래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인간다운 삶, 휴식권, 이런 게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뭐 국제노동기구, ILO나 휴먼 라이트 워치 같은 국제기구 보고서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한국 농업 분야 이주 노동자들 연간 노동 시간이 막 2,500에서 3,500시간에 달하고 이게 건강 위험까지 초래한다고요. 그러니까 김 대표님 지적이 그냥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이건 정말 구조적인 문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바로 이 같은 나라 안에서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다. 주 3, 4일 근무제 도입하자 이런 논의가 막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 대표가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다 이렇게 한탄할 만도 한 거죠. 심지어 얼마 전에 농장을 방문했던 청년들한테 월 500만 원 주면 여기서 일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특히 농장 한쪽에 있는 그 뭐랄까 움막 같은 슥소 이걸 보고는 더 고개를 저었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그 이중구조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기피하는 아주 열악한 노동 조건, 또 주거 환경, 이걸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떠맡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라기보다는 아시겠지만 뭐 비자 제도, 예를 들면 사업장 변경이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농업 분야는 또 노동법 적용 예외 조항도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분들을 취약한 위치에 계속 묶어두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쩌면 합법적 착취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부 식민지라는 그런 아주 강한 표현까지 쓰신 거군요. 이 표현, 근데 좀 너무 과격하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표현 자체는 물론 강렬하죠. 근데 아마 김 대표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한 나라 안에서 특정 집단이 기본적인 어떤 시민권이나 노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마치 뭐 식민지 주민처럼 경제 발전을 위한 그냥 도구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현실을 좀 직설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그 글에서 3,000년도 더 된 고대의 안식일법까지 언급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이주민이나 노예에게조차 절대적인 쉼을 보장했던 그야말로 혁명적인 규범이었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농업 이주노동자 현실이 그 기준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시는 거죠. 내부 식민지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고요. 3,000년 전 규범보다도 못하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비교네요. 그렇죠. 물론 뭐 수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핵심인 이 21세기 선진국이라는 사회에서 노동권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내부 식민지라는 표현은 결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정 집단의 인권을 희생시키고 그들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 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농산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이건 식량 안보와 인권 사이의 어떤 도덕적 모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폭우 속에서도 계속되는 노동, 3,000시간이 넘는 연간 노동시간, 월 200만 원 남짓한 임금, 그리고 3,000년 전 안식일법과 비교되는 현실까지 이 김달성 대표가 던진 이 내부 식민지에라는 질문의 무게가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일부 농장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인식 변화, 그리고 어쩌면 경제 구조에 대한 고민까지 필요한 아주 다층적인 과제죠. 내부 식민지라는 시각, 이게 분명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고 있던 현실을 좀 직시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를 그 채소의 가격표 뒤에는 과연 이 노동자들의 존엄성까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 값싼 가격표 뒤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